3년이 흘렀다. 무진은 여전히 마을에서 대장장이로 살고 있었다.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아침마다 마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무진의 손은 더 이상 검을 쥐지 않았다. 대신 망치를 들고 샘물을 두드렸다.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가끔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었다. 평화로운 삶이었다. 온몸의 붉은 문양은 거의 사라졌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만이 과거를 증명할 뿐이었다. 무진의 눈빛도 부드러워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자주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무진을 신뢰했고 아이들은 무진을 따랐다. 과거 물을 건네주었던 소녀는 이제 13이 되었고 여전히 대장간을 자주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다. 소연은 무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웃곤 했다. 무진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천산에서의 전투, 무림맹과의 대결, 혈월 감림의 순간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혈월 광존이라는 이름도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 무림에서는 가끔 그 이름이 회자되었지만 대부분은 전설로만 생각했다.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심화 속 존재로 여겨졌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무진은 평소처럼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었다. 마을 이장이 부탁한 쟁기를 만들고 있었고 샘물이 달궈져 붉게 빛나고 있었다. 망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무진의 몸이 굳었다. 멀리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살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기였다.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단전의 혈기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꿈틀거렸다. 마을 입구 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무진은 망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마을 광장에 검은 옷을 입은 무인들이 서 있었다. 20명쯤 되어 보였고 모두 강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붉은 낫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혈낫문. 서역에서 넘어온 마교의 한 분파였다. 무진은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잔혹하기로 유명한 집단이었다. 선두의 선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칠었다. 이 마을에 혈월 광존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순순히 나오면 마을은 해치지 않겠다고.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3년 만에 찾아온 과거였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그런 사람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혈란문의 무인은 믿지 않았다. 그가 손을 들자 부하 하나가 마을 사람을 붙잡아 끌고 왔다. 노인이었다. 혈란문의 무인이 칼을 뽑아 노인에 무게 댔다. 다시 물었다. 혈월 광존이 어디 있느냐고. 나오지 않으면 이 노인부터 죽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다. 소연이 무진의 대장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무진은 한숨을 쉬었다. 피할 수 없었다. 평화는 여기까지였다. 무진은 대장간에서 나와 광장으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무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진이 혈란문 무인들 앞에 섰다. 선도의 무인이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이 초라한 대장장이가 천하를 떨게 한 혈월 광종이란 말인가?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혈란문의 무인이 칼을 휘둘렀다. 빠른 검격이었다. 무진의 목을 겨냥한 일격이었다. 하지만 무진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검이 허공을 갈랐고 무진은 이미 한 발짝 옆으로 비껴서 있었다. 혈란문 무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평범한 대장장이가 아니었다. 무진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했다. 무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땅에 떨어졌다.
무진의 다른 손이 무인의 가슴을 쳤다. 단전을 봉하는 일격이었다. 무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다. 나머지 현란문 무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았다. 20명이 동시에 무진을 에워쌌다. 칼과 창이 사방에서 무진을 향해 쏟아졌다. 무진의 몸이 움직였다. 혈영신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경신법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무진의 잔영이 수십 개로 갈라지며 무인들의 시야를 혼란시켰다. 진짜 무진이 그들 사이를 누비며 단전을 하나씩 봉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무인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단 한 각도 되지 않아 20명 전원이 땅에 나자빠졌다. 무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죽이지도 않았다. 단지 무력화시켰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진의 진정한 실력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3년 전 마을을 습격한 무인들을 제압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무진은 쓰러진 무인들을 내려다보다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무진은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무진의 힘을 본 순간 그들은 두려워했다. 무진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였다. 무진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숨겼던 것에 대해, 위험을 불러들인 것에 대해. 이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있었다. 무진이 아니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라고. 무진 덕분에 구해줬다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현란문이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많은 무인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마을을 위해서는 무진이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태화는 언제나 일시적이었다. 무진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간단히 짐을 챙겼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양심만 꾸렸다. 마을을 떠나려는 순간 소연이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지 말라고, 함께 있고 싶다고. 무진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연이 평안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소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소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무진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길을 걷는 무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3년간의 평화가 끝났다. 다시 혈어의 광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가? 무진은 답을 알 수 없었다. 며칠을 걸어 큰 도시에 도착했다. 도시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무르민들이 줄지어 도시로 들어가고 있었다. 수백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무진은 한 무리민을 붙잡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무리민이 대답했다. 천마신교가 중원으로 쳐들어왔다고. 무림맹이 해산된 후 무림이 약해진 틈을 타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다고. 이미 서역의 여러 도시가 함락되었고 중원의 문파들이 급히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다고.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천마신교.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서역의 최대 마교였고 교주는 천마 혈천명이라 불리는 절세 고수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공력은 100년에 이르렀고 혈마의 후예라고 했다. 무진과 같은 혈족이었다. 무진은 객잔에 들어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천마신교의 침공은 조직적이고 잔혹했다. 저항하는 도시는 모조리 불태웠고 무리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미 수천 명이 죽었다고 했다. 무림의 잔존 세력들이 급히 모였지만 3년 전 천산에서의 패배로 전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 구파일방은 산문을 닫았고 5대 세가는 은거했다. 무림맹도 해산되었다. 지도력이 없었고 조직력도 없었다. 개별 문파들이 제각각 싸우고 있을 뿐이었다. 천마신교 앞에서 무림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대로 가면 중원 전체가 천마신교의 손에 떨어질 것이었다. 무진은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인가? 무림은 무진을 적으로 돌렸고 무진을 죽이려 했다. 무림이 멸망한다 한들 무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복수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무진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천마신교가 중원을 장악하면 그들도 위험해질 것이었다. 무진은 며칠을 고민했다. 객잔에 머물며 계속 정보를 수집했다. 천마신교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도시가 함락되었고 매일 수백 명이 죽었다. 무림의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객잔에서 한 무림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청성파가 전멸했다고, 천마신교가 산을 포위하고 모두 학살했다고,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무진의 손이 떨렸다. 청성파. 어머니를 죽인 청성파 장로의 문파였다. 무진이 복수하려 했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사라졌다. 천마신교의 손에. 무진의 복수가 아닌 다른 자의 손에. 무진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허탈함이었을까? 아니면 분노였을까? 자신의 복수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 짓지 않았다. 슬픈 표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이 열렸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복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무진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힘을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무진이 물었다. 무슨 책임이냐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무고한 이들을 지킬 책임이라고. 무진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고한 이들을 지킬 책임. 무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무진은 결심했다. 천마신교를 막겠다고. 무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영과 마을 사람들 같은 무고한 이들을 위해서. 무진은 짐을 챙겨 객잔을 나섰다. 천마신교의 본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서역과 중원의 경계, 철랑산이었다. 천마신교가 그곳에 거대한 요새를 세웠고 그곳에서 중원 침공을 지휘하고 있었다. 무진은 빠르게 이동했다. 경공을 펼쳐 하루에 수백 리를 날아갔다. 3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무공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오히려 3년간의 휴식이 무진의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철랑산이 눈앞에 나타났다. 거대한 산맥이었고 그 중턱에 검은 요새가 우뚝 서 있었다. 천마신교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붉은 낫과 검은 해가 그려진 깃발이었다. 무진은 산을 올라 요새에 접근했다. 경비를 서던 천마신교 교도들이 무진을 발견했다. 그들이 경보를 울리려 했지만 무진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혈기가 뿜어져 나왔고 교도들이 단전을 봉한 채 쓰러졌다. 무진은 요새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마주치는 교도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죽이지는 않았다. 단지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요새 중앙의 대전으로 향했다. 그곳에 천마 혈천명이 있을 것이었다. 배전 앞에 수십 명의 호법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무진이 나타나자 호법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았다.
선두의 선자가 물었다. 누구냐고? 무진이 대답했다. 혈월 광존이라고. 호법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대전의 문이 열렸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친 웃음이었다. 한 사내가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걸친 장신의 사내였고 그의 눈동자는 무진과 같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온몸에서 강렬한 혈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압박감이 주변의 호법들을 짓눌렀다. 천마혈, 천명이었다. 그가 무진을 보며 활짝 웃었다. 드디어 만났다고. 같은 혈마의 후예끼리. 혈천명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혈천명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혈천명이 손을 뻗으며 말했다. 함께하자고. 같은 혈족으로서 천하를 손에 놓자고. 무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거절이었다. 혈천명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적으로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같은 혈막끼리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혈천명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천막이. 혈기와는 다른 더욱 사악한 기운이었다. 무진의 단전에서도 혈기가 끌어올랐다. 3년 만에 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온몸의 경맥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희미해졌던 문양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붉은 문양이 온몸을 뒤덮었고 무진의 눈동자가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혈월 광존이 돌아왔다. 3년간의 평화는 끝났고 다시 전장에 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고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무진의 손에 혈검이 나타났다. 붉게 빛나는 검이었고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요새 전체를 뒤덮었다. 혈천명도 검을 뽑았다. 검은 검이었고 천마기가 검신을 감싸고 있었다. 두 혈마가 대치했다. 붉은 혈기와 검은 천마기가 공중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힘의 싸움이었고 그 충격으로 주변의 호법들이 뒤로 밀려났다. 대전의 기둥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혈천명이 먼저 움직였다. 검을 휘두르며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천마검법, 천마신교의 비정검법이었고 그 첫 초식이 무진의 급소를 향해 쏟아졌다. 무진의 혈검이 막아섰다. 두 검이 부딪혔고 엄청난 폭음이 터져나왔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지며 대전의 지붕이 날아갔다. 하늘이 드러났고 그 하늘에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혈월. 무진의 힘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었다. 무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혈검이 빛의 궤적을 그리며 혈천명을 공격했다. 혈천마공의 모든 초식이 쏟아졌다. 혈스포, 천혈쇠, 혈룡 참천, 혈의 광풍. 수많은 기술이 연속으로 펼쳐졌고 혈천명이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천마검법으로 막아내고 천마기로 반격했다. 두 사람의 공방이 빠르게 이어졌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요새 전체가 전장이 되었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 호법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 전투에 끼어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두 혈마의 대결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무진과 혈천명, 둘 다 100년 공력에 가까운 내공을 지녔고 혈마의 힘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다. 천하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었다.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다. 달이 중천에 떴고 붉은 빛이 전장을 비추었다. 무진의 머리 위로 거대한 혈월이 나타났다. 혈월 강림, 무진의 최강 기술이었다.
혈천명도 맞받아쳤다. 그의 머리 위로 검은 태양이 나타났다. 천마 강림. 천마 신교의 최강 기술이었다. 붉은 달과 검은 해가 하늘에서 충돌했다. 천지가 뒤흔들리는 폭발이 일어났다.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철랑산 전체가 흔들렸다. 요새가 완전히 무너졌고 산의 일부가 붕괴되었다. 폭발의 중심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혈천명도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둘 다 쓰러지지 않았다. 여전히 검을 쥐고 서 있었다. 승부가 나지 않았다. 같은 혈막끼리의 대결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해가 떠올랐다. 밤새 싸운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혈천명이 입을 열었다. 인정한다고. 무진이 강하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지지 않겠다고. 무진도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중원 침공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혈천명이 웃었다.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두 혈마가 물러섰다. 첫 번째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